자, 일단 우리 그 미국 시장 어쨌든 오늘 조정을 좀 받았는데 일단 좀 봐야 되겠죠, 상황을? 네, 뭐 미국이 워낙 지난주 주간 동안 많이 올랐었죠. 뭐 금요일 증시 같은 경우는 거의 3% 이상 올랐었는데 주간 기준으로 나스닥이 한 보니까 7%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물론 장중 저점 기준이고 저는 이제 보통 어디가 바닥이냐, 바닥은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기술적 반등에서 힘을 좀 실어줄 때 이 저점 대비해서 한 5% 정도를 상승하게 되면 일정 부분 약간 이제 조금 뭐 주식을 좀 매수하는 관점이나 또 이제 팔던 세력들도 조금 멈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스닥으로 이제 지수를 환산하게 되면 대략 11,550포인트 정도가 나오는데 뭐 거기 뭐 25포인트 정도는 N훈이니까 11,500포인트 정도면은 어느 정도 이제 급락은 좀 진정됐다 이런 관점으로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는데 자, 그렇게 마감했던 미국 증시가 어제는 약간 쉬어갔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사실 큰 특징을 부여하기는 좀 어렵고요. 장 초반에 약간 강했다가 좀 빠진 모습이었는데 초반에 조금 강했던 것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미국의 내구재 주문 나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구재 주문이란 게 이제 텔레비전이라든지 냉장고 같은 걸 말하는 거죠. 뭐 어느 정도 한 2, 3년 쓰는 뭐 그런 우리가 가전제품 같은 걸 내구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670억 달러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달 대비해서 0.7%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는 뭐 0.2 정도 증가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난달은 0.4 정도밖에 되지 0.4 정도였는데, 근데 이제 경제지표는 조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사실 지금 미국 증시가 워낙 금요일이죠. 전 거래일에 폭등을 했었기 때문에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이 조금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변수는 사실 정시 비관적이었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호적인 변수가 좀 많았는데, 어제 우리나라 환율이 이제 1200 장중 한때는 1200 80원대 초반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외국인들이 거의 한 달여 만에 뭐 2천억 이상 좀 매수도 해주고 있었는데 달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04 밑으로 좀 내려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캡처할 때보다는 지금 조금 올라가 있어요. 103.9 정도 있긴 있는데 뭐 지금 그래프로 좀 표시가 됩니다만은 한 열흘 전에 105까지 갔다가 지금 조금 떨어졌죠. 달러가 떨어졌다는 말은 거꾸로 말하게 되면 뭐 파운드화가 올랐다, 유로화가 올랐다 볼 수도 있고 우리나라 원화 가격이 어느 정도 강세로 가는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일단은 달러 변수도 사실 어떻게 보면 증시의 큰 축이기 때문에 뭐 달러 강세가 조금 멈추다 뭐 물론 여기에는 이제 뭐 원자재 가격이 급락한다든 이런 게 다 좀 매칭이 됐죠. 그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으로 보게 되게 되면 그 테슬라가 이제 조금 잘 가다가 아마 어제 현대차 오른 것도 테슬라의 또 역할도 좀 컸던 것 같은데 테슬라는 지금 2분기 인도량이 중국 봉쇄 때문에 좀 감소하지 않을까 그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아무래도 다음 달 실적 발표할 때 한번 확인할 모습인데 그냥 700달러 초반에서 조금 쉬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여긴 자료는 준비를 안 했는데 조금 정시 우호적인 것은 이 국채 금리가 최근에 너무 급하게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뭐 지난주 같은 경우는 긴축 이슈 때문에 2년물하고 10년물하고 역전 현상도 있었고 그것도 3% 초반까지 떨어졌는데 사실 우리가 참 이율배반적인 게 국채금리가 또 너무 빨리 떨어지면 쉽게 말해서 한 3.3까지 갔다가 빨리 떨어지게 되면 이거는 주식 팔고 채권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보면 너무 빨리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경기 위축을 의미하는데 국채금리가 지금 10년물 같은 경우는 3.2 정도에서 약간 멈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정리하면 지금 글로벌 증시가 약간 이런 모습, 요 차트를 뒤집어 놓은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급락했다가 뭐 원자재, 환율, 국채금리 모두 다 일정 부분 약간 변동성이 조금 축소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사실 나스닥이라든가 지금 미국 증시가 약간 좀 조정을 좀 받기는 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지난주에 7%가 올랐다고 하는데. 그렇죠. 네, 급등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워낙 이 트라우마가 있어서 네. 이게 다시 원점으로 그러니까 바닥 확인을 또 들어가는 게 아니냐 또 이렇게 많이 빠지는 시작점이 아니냐 이걸 아마 고민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똑같은 거죠. 이제 눌림이 생기느냐 힘이 생기느냐의 차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보통 이제 10,000원이 빠졌다가 한 500원 정도, 1,000원 정도, 5,000원 정도가 반등하게 되면 50% 반등했다 그러고, 뭐 3,000원 정도가 반등하게 되면 30% 반등인데, 그럼 일단은 지수가 급락했다가 5% 정도 반등을 했으니까 일정 부분 그 되돌림 폭 자체가 반등 폭의 절반 정도 이상만 유지가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 말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나스닥 같은 경우가 그냥 500 정도 잡아놓으면
여기서 만약에 11,000 한 200포인트 밑으로 한 300포인트 정도 되겠군요. 그 정도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이게 사실 눌림폭이 깊다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란 상태가 되게 되면은 다시 이렇게 N자로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미리 섣불리 다시 이제 기술적 반등, 데스켓 바운스가 나왔으니까 빨리 주식 줄여야지. 그거를 미리 예단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지수 관점에서도 우리나라 증시가 뭐 어제 딱 정확하게 2400, 770에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정 부분 한 2% 정도, 2에서 3% 정도는 애누리를 좀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뭐 어제 종가 기준으로 밑으로 조정폭이 마이너스 한 3% 이내 정도에만 머물러 주면 여전히 조금 눌림으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만약에 근데 그거보다 더 내려가면 안타깝게도 다시 전저점에 대한 불안감을 가져가야 되는 게, 반등, 우리가 심적으로는 이거는 반등인데 기술적으로는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근데 아마 주초 정도면 첫 거래일이었으니까 수요일 정도가 되게 되면 좀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그리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많은 분들이 지금 들고 있는 주식, 네. 혹은 이번에 물타기 한 주식, 혹은 새로 산 주식, 이거를 언제 매도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들인 거죠.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오지 않을 정도의 조정폭만 줘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지금 반대 매매가 거의 한 18조 8천억, 그러니까 그 19조 가까이 되잖아요. 네네. 한 15조 정도까지는 떨어져야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 그 시장이 어떤 그 공감대를 얻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신용 잔고가 코로나 이전에는 보통 10조 원대 저희가 조정반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수치를 이제 뭐 23조까지 갔다가 지금 20조 초반이니까 뭐 어느 정도 금액으로 환산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분석하는 툴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신용 잔고가 떨어져야 올라간다. 물론세요. 이런 게 좀 볼 수 있죠. 국내 증시가 지난주에 미국 증시 대비해서 미리 조금 하락 오버슈팅 했던 것은 물량을 불렸던 게 맞죠. 아무래도 뭐 CFD 계좌가 좀 촉발이 됐고, 지난주 금요일하고 목요일 정도에 개인 쪽에서 뭐 코스피 코스닥 합쳐가지고 1조 5천억 이상 정도의 반대 매물이 나왔었거든요. 한 2조 정도 되겠구나. 얼추 이 정도 되게 되는데, 그게 나오니까 이제 올랐기 때문에 거꾸로 보게 되면 사실 외국이나 기관들이 진성으로 주식을 산 건 아니었죠. 근데 그 수치를 보고 판단하는 건 조금 모호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지수가 안정되게 되면 또 나오질 않습니다. 나오질 않고,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신용이라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우리 개인 구자랑 개인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장이 조금 올라가면 또 증가합니다. 신용하셨던 분들은 이런 바람 조금 조심스러운데, 10명 중에 한 8, 9 투자자 정도는 다시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장에 따른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용잔고를 분석에 따라 좀 다른데, 신용잔고가 뭐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갔을 경우에 바닥이 나온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기서 만약에 신용잔고의 반대 매매가 나오지 않을 정도의 기술적 반응이 나와버리면 다시 쌓이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증시가 올라가는데 여기서 신용잔고 올라가면 다시 내려갈게, 이렇게 분석하게 되면 뭔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서, 저는 일단 지금 시장이 아까 선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반등폭에 한 5%, 우리나라도 5% 올랐습니다. 그게 24,115포인트인데 반등폭이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지수로 환산하게 되면 뭐 대략 한 2,300선 중반까지 밑으로만 내려가지 않는다면 조금 더 뭐 주변 변수의 어떤 변동성 완화를 감안해서 좀 반등으로 보는 것도 낫지 않나, 그리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 많은 분들, 개인 투자자들, 왜 나는 내가 팔면은 꼭 시장이 반등하더라, 급등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렇게 많이 보죠. 네. 근데 이유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많이 하락하는 그 초입이나 중간 과정에서는 어떻게든 버티다가 네. 바닥까지 왔을 때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포기도 맞고 한편으로는 포기 당하는 것도 맞죠. 요즘 안타까운 게 우리가 반대 매물은 저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매도됐다고 하는 게 아니고 매도 당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게 또 악의 악순환을 부르는 것도 있습니다. 내일이면 오를 것 같은데, 내일이 모를 것 같다 하다 보니까 정권 관리에서 이제 좀 실패하다 보면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홍이나 혹시 이번 어떤 변동성 장세에서 신용이라든지 레버리지 이용해서 크게 생각보다 더 많은 조금 아픔을 좀 겪고 계시거나 겪으셨다면, 향후 여러분들의 어떤 투자에 있어가지고 꼭 한 번 더 전 좋은 밑거름이 되리라 봅니다. 사실 우리 8.15TV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또 고수분들이 나오셔서 본인의 삶의 그 실전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다 공통점 저는 봅니다만 공통점이 있어요. 대부분 지하실 갔다 오시거든요. 정말 100에 한두 번 정도만 처음부터 승승장구입니다. 근데 그분은 뭘 해도 원래 되는 분이에요. 네, 그분은 주식 안 하고 집을 사도 집이 오르고요. 뭐 회사를 옮기면 바로 또 갑자기 윗자리에 공석이 생기면서 바로 승진하시는 분이거든요. 그거는 그냥 로또 내시는 분이고 열의 9 이상이 쓰디쓴 그 아픔을 자기 것으로 잘 만드신 분들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우리도 모두 다 충분히 지금의 저는 좋은 어떤 밑바탕이 될 거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JP 종필님, 네, 오늘 양봉 올려주면 인정하겠다고. 그 양봉 원봉은 사실 제가 올려드리는 건 아니고 또 한쪽 발 빼네. 우리 미국 오늘은 가야죠. 저는 아까 생각해봤는데 미국 증시처럼만 나오면 가장 오케이예요. 이게 제가 약간의 오늘 조정. 네 미국 증시 흐름처럼만 나와줘도 우리 장 기준으로는 선방했다 그리 보는 거거든요. 네. 네. 그리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좀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외국인이 한 2천억 정도 네. 매수를 해줬단 말이에요. 네. 일단 가뭄의 단비. 그렇죠. 예. 일단 이 현상 이게 일시적이냐? 근데 참 알 수 없어요. 사주니까 환율이 떨어진 건지 환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준 건지. 예, 역시나 이제 제가 늘 이 방송을 한 6개월 이상 하고 있는데 깜짝깜짝 놀랍니다. 우리 대표님의 멘트에. 뭐 제가 뒤에서 할 말이 없어요. 지금 다 해주셔가지고. 죄송합니다. 환율이 떨어져서 샀는지 사서 떨어졌는지.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 원화 변동성이 좀 크지 않습니까? 아까 초반에 이제 1,280원 정도까지 떨어졌었고 또 하나가 환율이 있습니다만은 주말에 미국 증시가 폭등을 할 때 파월 입에서 연준 대차 대조표 그러니까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는 것에 대한 속도 조절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미국도 난리가 폭등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외국인들이 한 달 만이더라고요. 2,700억 정도가 매수가 들어왔는데 어제 같은 장이 참 특이한 장이에요. 제가 오늘은 수급만 올려놨는데 어제 보통 우리가 원웨이라 그래가지고 아침에 좀 약하게 출발했다가 종가까지 쭉 당기는 양봉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길로 간다 그러고 해서 상승 원회 그래서 그런 게 보통 10시 전에 잡히니까 그런 장이 아침에 도착되면 그냥 HTS 덮으라 그러거든요. 덮으라는 말이 뭐냐면 그냥 어차피 종가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게 보는데 그거는 보통 패턴 자체가 외국인 선물에서 많이 잡히는데 어제는 의외적으로 선물은 매도였고 오히려 기관 주식도 매도였고 외국인 매수만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장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본 게 딱 출발하자마자 10분 만에 본 게 뭐냐면 이거 전기전자 업종을 사더라고요. 전차를 샀어요. 그래서 일단 좀 보도록 하면 하루 전날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순매수한 거를 점선 네모를 한번 표시를 해봤는데요. 일단 이 가장 많이 산 게 삼성전 하이닉스였습니다. 뭐 700억 한 680억 정도 샀고 그 다음에 현대차 어제 기아 자동차가 뭐 가장 또 핫했으니까 자동차도 현대차가 대략 406억 정도 그리고 밑에 쭉 보면 기아도 한 76억 정도 매수해 줬는데 그래서 어제 외국인 종목들은 약간 전차를 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차는 뭘까? 여기도 좀 빠져 있는데 전차가 있고 요거 조선도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도 있고 요거 아마 현대중공업도 요 밑에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기전자 대형주, 자동차 대형주 이 고스피 쪽인데 그리고 뭐 조선 이런 걸 샀다고 생각하게 되면 어제 또 특징이 뭐냐면 두 종목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LG 생활건강하고 아모레퍼스피. 그러니까 제가 어제 하루만 느꼈었던 것은 물론 이제 연속적으로 되긴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기 민감 대형주하고 경기 민감 성장주를 어제 조금 같이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전자 대형주, 자동차 여기에 화장품 이런 게 좀 붙었고 반대적으로 역시나 보이는 게 제가 금융주에 대해다 줄을 꺼놨는데 외국인들이 사실 4월달에 5월달에 금융주 엄청 많이 샀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물론 이제 이복현 금감원장이십니까? 뭐 은행들 주담대 금리 너무 8%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뭐 이런 뉘앙스의 발언.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무슨 뉴스 보도만 봤습니다만은 모 은행에서 금리를 조금 내렸다는 그런 이야기도 좀 있긴 있었는데 아마 그거는 이제 지나치게 순이자 마진을 높게 책정하는 그 은행들의 그 고금리 폭리에 대해서 일종의 경고 펀치를 좀 날린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 오르고 코픽스 금리 올린다고 너무 그렇게 대출금리 올려버리면은
사실 너무 이자 장사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참 바른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런 거 자체 이슈가 있다 보니까 예, 우리 사실 뭐 어느 정도 작은 정도의 레버리지를 갖고 계시잖아요. 금융주 매도가 좀 있었는데 사실 금융주 매도는 최근에만 있던 건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경기 위축 이슈가 있다 보니까 좀 뭐 매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금융주주 하나, 뭐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인데 일단은 여기에는 사실 뭐 하루짜리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한 거는데 두 가지 코멘트인데 금융주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7, 8월 달, 8, 9월 달 정도는 오히려 좀 좋게 보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미국은 다음 달에도 금리를 올릴 거고 우리나라도 7월 중순에 금리를 올릴 거고 또 하나가 뭐 부동산 관련이라든지 규제 관련 이런 거 다 감안하게 되면 뭐 법인세 인하 효과도 좀 보겠지만 그렇게 되면 한 3에서 6개월 타임 인터벌 가지게 되면 하반기로 갈수록 아마 금리 고착화 상태에서 또 은행주 같은 경우 연말에는 실적 시즌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주 혹시 보시던 분들은 지금은 조금 어려우니까 왜 지금 굳이 금융주 안 봐도 되죠. 왜? 오른쪽에 있는 종목들이 우주로 빽빽 많이 빠졌으니까 성장주들. 지금은 약간 성장주에 조금 포커스 맞추시고 뭐 금융주 같은 거 중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계절적으로 봤을 때 한 8, 9월 정도가 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외국인의 동향 참 알 수 없어요. 매일 이렇게만 지켜주면 뭐 왔다죠.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 왜냐면 바로바로 또 다음날 또 매도하기는 현상들도 자꾸 벌어지니까 근데 다 하나씩 사실은 재료가 있었어요. 하이닉스는 뭐죠? 키파운드리 인수가 9분 능선 넘었다 있었고 뭐 현대차 기아차제가 따로 준비한 게 좀 있고 SDI는 어제 또 모 증권사에서 시원하게 올렸더라고요. 목표가 120만 원으로. 뭐 그런 리포트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매칭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외국인의 매수가 쭉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현대차, 기아, 미국 전기차 판매량 2위를 했다. 어제 외국인들이 또 많이 담았는데. 네, 어제 아마 저도 제가 생각한 것보단 자동차주가 좀 빨리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자동차주는 지난주에 뭐 기아차가 7만 원대, 한 7만 7천 원대, 뭐 현대차도 18만 원대. 이게 자동차주를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미국 그 현대차 3년 만에 지금 파업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노동중재위원회에서 아마 조만간에 파업 결정 여부를 찬반 투표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발목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했었는데 이제 주말에 이런 재료가 좀 나왔었죠. 그래서 2위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되게 기분 좋은데 제가 좀 이제 확실한 게 그래도 이제 자동차들도 여기서 갑자기 막 기아가 현대차가 갑자기 20만 원까지 갑니까? 기아가 지금이라도 사는 게 좋겠습니까?에 대한 의견 때문에 약간 워워 시켜드리려고 제 자료를 준비해봤는데 이게 조금 기분이 좋긴 해요. 물론 좋습니다. 테슬라가 이 1분기 기준이니까 13만 대 정도 미국입니다. 13만 대 정도가 판매가 됐고 현대 기아가 15,000대 정도니까 폭스바겐, 뭐 포드. 근데 기분 좋은 게 뭐냐면 여기 순위에 없는 친구 제낀 겁니다. 누구죠? 예, 바로 N약세에서 항상 우리의 발목을 잡던 프리우스 도요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본의 도요타 같은 경우는 순위에도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예, 중국 폴스타가 오히려 3,000대 정도인데 뭐 사실 벤츠라든지 이런 쪽은 거의 뭐 벤츠 EQX입니까? 뭐 고급을 만드니까 대수는 많이 크지 않는 거고요. 근데 약간 도요타 얘기를 좀 적어봤는데 도요타가 첫 순수 전기 SUV 이걸 뭐라고 읽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참 일본스럽네요. 뭐 어렵게 뭔가 연구 프로젝트 같은 느낌? 뭐 이러네. 예, 이게 도요타 사실 뭐 렉서스 같은 경우 SUV에서 상당히 잘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순수 전기 SUV를 만들었는데 그 차 이름이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정확히 어떻게 읽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B2-4X라고 하는데 전량 리콜한다고 해요. 한 5,000대 정도밖에 안 되긴 안 되는데 아직 인도는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고객한테 아직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리콜 이슈가 나왔는데 보니까 내용이 그렇다고 해요. 뭐 주행 중에 타이어가 아니고 바퀴가 빠진답니다. 일본 보도긴 한데 그래서 이게 아마 이랬고 차량하고 타이어 볼트 품질 이슈가 있지 않나. 뭐 굴러가는데 바퀴 빠지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슈가 좀 있었는데 사실 이제 제가 밑에 좀 적어놨어요. 왜 그럼 현대차가 북미에서 그래도 15,000대 기업을 토하고 2위에 상당히 좋은 겁니다. 2위를 당했을까 보니까 일단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제 테슬라 너무 지겨워. 일단 요것도 좀 있다고 심리적으로. 그냥 다 테슬라인 거야? 예를 들어서. 그래서 왜냐하면 아직까지 포드나 GM이나 아니면 뭐 리비안도 그렇고 BM도 그렇고 BM은 BM이나 벤츠 그러니까 3대 명차는 사실 보급형 차
만들지 않거든요. 그럼 나머지 이제 보급형이라 그러면 미하 한 6,000달러 전후를 말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포드라든지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 아직 차가 별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GM 지금 미국 사람들이 볼트 사겠습니까? 저는 볼트를 관심이 좀 많은데 사람마다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현재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나와 있는 전기차 중에 30개 모델 중에서 현대차가 그러니까 조금 기분 나쁜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옛날마다 그런 거지. 싼 맛에 산단 말은 좀 그렇고 가성비의 어떤 포인트도 좀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현지에서 나오는 전기차 중에서 한 현대차가 현지 가격 기준으로 미국 돈으로 45,000달러 정도 된다고 해요. 국내보다 좀 싸게 팔죠.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지금 환율로 5,800만 원 정도 할까요? 근데 지금 테슬라 모델 Y 최고급 모델 얼마 내놨냐면 9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이런 이야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테슬라의 실적 났단 말은 그냥 가볍게 이야기한 거고 어쨌든 간에 현대 기아가 기타 다른 전기차보다 가성비가 높다 보니까 오히려 판매 2위의 기염을 토하고 있다. 그리고 현대 기아차는 아무래도 이 부분을 계속 필요할 것 같고 지금 가장 현대가 지난 부산 국제 전기차 박람회를 통해서 하루에 1페이지씩 아이오닉 6에 대한 최근에 보니까 저는 메일을 보지 못했고 봤는데 뭐 후기 조금 보여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SUV도 중요합니다만은 과연 세단에서 정말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6에서 일정 부분 한 번 더 레벨업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주가 관점에서는 아이오닉 6의 통행 돌풍도 상당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더 분발하기를 기대하면서 왜냐하면 테슬라하고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격차가 네, 그래서 좀 좋지만은 한번 그래도 팩트는 짚고 가자 싶어서. 예. 근데 어쨌든 뭐 폭스바겐보다 위에 있다는 게 그나마 위안이네요. 폭스바겐은 하도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있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근데 폭스바겐은 라인업 자체를 2025년에 맞춰놨기 때문에 이제 내년부터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이제 상당히 많은 우리나라 꼭 프로야구 순위 보는 것 같네요. 상당히 많은 각축전이 전개되겠죠. 자, 위기에 현금이 많은 기업을 사야 된다.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어제 이제 뭐 청껏 FM 가이드와 하나금융투자의 리포트를 좀 참조해봤는데 이제 왼쪽부터 좀 볼게요. 뭐 실적 변동치인데 요건 이제 당장 우리가 다음 달이면 실적 시험 들어가지 않습니까? 나쁘게 보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나쁘게 보는 게 지금 실적 전망치가 전기전자업종에 대한 전망치가 좀 낮아요. 영업이익 전망치가 3.7% 그리고 의약품, 정권, 정권업종이야 뭐 근데 사실 정권업종은 뭐 저도 있었지만은 뒤로 웃고 있습니다. 그죠? 왜 웃어요? 아니 뭐 저 대출 금리 올라서? 금리는 금리고 반대 매매는 여러분도 온라인 MTS 수수료에 30배 이상 나가는데. 그래요? 그럼요. 우리가 반대 매매 당했을 때 수수료가 확 올라가요? 오프라인 주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 이렇게 웃고 있단 말이 이제 왜냐하면 뭐 웃는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 고객 예탁금이 줄어들으니까 향후에 이제 총알이 떨어지는 건 있겠는데 거꾸로 보게 되면 그 순간적으로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그 모 정권사 지점에서 반대 매매 개수가 110개 넘고 자기 최고라는 기사 보고 속으로는 어떤 생각이 었냐면 그렇게 말해놓고 그 계좌 같은 게 실제 확 올라가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게 정시 변동성과 좀 상관이 있는데 뭐 물론 이제 상품도 있기 때문에 전망치 좀 낮게 잡았지 않나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여기 포인트 내려간다는 우리가 백날 볼 필요가 없어요. 항상 주식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가 좋은 데가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봤더니 화학하고 유통하고 음식료 쪽은 어느 정도 영업이익 전망치를 좀 높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잡았다고 해서 어느 정도 했지만 이런 섹터에 대한 전략 같은 경우는 좀 참조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밑에 종목들은 사실 현금 여력이 많은 기업들인데 현금 여력 많다고 그럼 삼성 무조건 올라가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포인트만 조금 잡아봤습니다.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 아무래도 정유보다는 화학업종에 대한 마진 개선이 좋아지기 때문에 유가 변동성과 함께 화학업종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 근데 유가는 지금 110달러 정도에서 급하게 하락할 것 같지가 않다는 시가 있기 때문에 그 점 참조하시고 일단은 금리 이슈 때문에 장이 좀 많이 빠진 종목 중에 하나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미디어와 건강관리 헬스 쪽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나 건강관리 헬스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금리 변동성이 좀 완화된다든지 시장 이슈가 완화될 때 좀 많이 오르거든요. 엔터주라든지 헬스케어 관련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